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솔트룩스에서 그 TC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택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기업 내 그 TC 컨텐츠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이제 구조화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구조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다는 거는 저희가 한 4, 5년 동안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조화 서비스라든지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실제 그 과정에서 체득한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이라든지 모든 컨텐츠에 다 이렇게 이러한 방법론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와 계신 분들도 각 기업 내에서 어떤 문서를 담당하거나 TC에 관한 컨텐츠를 담당하신 분들이 오셨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담당자분들께서 처해있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중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업계에서 한 십수년간 일을 해보면서 수많은 고객 담당자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컨텐츠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뭐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고, 뭐 이런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가늠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실제로 그 컨텐츠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뭐 대기업은 잘하고 뭐 중소기업은 못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기업이 뭐 제가 깜짝깜짝 놀랄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더 알차고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컨텐츠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뭐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내부적인 문서들, 그러니까 뭐 사내에서 뭐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업무적인 관련된 것들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이들 이렇게 운영을 하긴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조직 내에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작업들은 해야 되고, 늘상 보고서라든지 뭐 계획서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스템이라든지 솔루션을 도입해서 잘 사용하시는데, 대외적인 이런 TC 컨텐츠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예 턴키로 이제 아웃소싱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같은 뭐 사업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어떤 부서는 내부에서 하고 어떤 부서는 뭐 턴키로 아웃소싱하고, 또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컨텐츠가 공유되는 일은 굉장히 드문 경우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컨텐츠를 만약에 관리한다면 현재 그 뭐 자사에서 컨텐츠 관리 솔루션이 있는 업체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컨텐츠를 만들어지는 저작 도구부터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MS 오피스 이런 도구도 계열을 많이 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마 내부 문서라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외부로 릴리즈되거나 퍼블리싱되는 문서들은 뭐 전문 도구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전문 저작 도구는 뭐 인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레임 메이커라든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냥 파일 베이스로만, 그러니까 파일 단위로 이제 관리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뭐 CMS, 뭐 파일 베이스를 할 수 있는 CMS를 이제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컨텐츠의 관리에 어려움을 이제 많이 호소하십니다. 컨텐츠 관리를 대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앞서서 저희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뉴얼만 뭐 담당하시는 건지, 뭐 마케팅 문서인 뭐 카탈로그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 뭐 서비스 소개서라든지 하다 보면 요즘에는 기업들이 이제 블로그라든지 SNS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한 컨텐츠를 가지고 고객한테 더 다가가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업 솔루션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솔루션이 반드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각각의 부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모 업체하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본 케이스가 뭐였냐면, 현재 개발 부서가 있어요. 개발 부서에서 그 제품이 워낙 복잡하고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치, 뭐 파워, 뭐 임피던스, 뭐 저항, 뭐 이런 것 값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테크니컬 라이터, 저희 고객 담당자분들은 이것들의 변동을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이 이 수치를 값을 자기네들이 개발하거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튜닝을 하면서 생긴 결과 값들을 어떤 DB에 올려놓는데, 테크니컬 라이터는 이 DB에 올린 데이터를 프린터해서 들고 와서 본인의 기술 문서에 적용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DB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퍼블리싱 포맷,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PC 환경이 너무나 이제 기본으로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VR이라고 요즘에 많이 이렇게 쓰고,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뭐 가상 체험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들이 생기는데, 과연 어떤 포맷으로 우리는 이제 퍼블리싱 할 건지도 고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그 문서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겠지만, 실제로 컨텐츠는 한 분이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매뉴얼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술을 개발하는 뭐 개발자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하다못해 뭐 CS 쪽 고객 만족 센터에서 나오는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가공하고 해서 하나의 뭐 매뉴얼이면 매뉴얼, 카탈로그는 카탈로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정보들은 그렇게 최종 퍼블리싱된 그 결과물에 염두하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단의 테크니컬 라이터를 다 다시 가공을 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작업에 그 부담을 주는 것들의 어떤 행위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복붙이라고 하죠. 예.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이 부분인데,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아주 제로에서 어떤 하나 문서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 뭐 기술 문서라는 게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서 인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PC가 뭐 어떤 결함이, 아주 저희가 뭐 근거를 알 수 없는 결함이 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저는 컨트롤 C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컨트롤 C가 되어 있는 게 유지가 돼서 엉뚱한 데이터가 붙여서 넣는 경우들. 근데 이게 앞에서 먼저 붙여넣기 한 데이터하고 나중에 제가 붙여넣기 한 데이터가 확연히 다르면 사람이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세하게 뭐 용어 하나라든지 뭐 수치 하나만 다르면 사람이 감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했던 작업 자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에이즈, 뭐 버전 관리를 위해서 세이브 에이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올드 버전, 뭐 신버전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이제 관리 잘해야겠지 마음 먹어도 아마 9버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그 담당자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은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뭐 나중에 롤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상에서 여러 군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컨텐츠 관리하는 데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러므로써 이제 컨텐츠들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피 앤 페이스트라든지 세이브 에이즈 하면서 뭐 컨텐츠를 이제 중복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갖다 쓸 수도 있고 뭐 그대로 뭐 퍼블리싱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데이터가 만약에 수정이 되면 이렇게 파생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 이제 품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매뉴얼에 파생되고 이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라도 여기는 카탈로그고 여기는 뭐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란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는 워낙 그 국문에 대한 다양성,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담당자분들이 다르면 다른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기업의 컨텐츠를 바라볼 때 좀 내용이 다르게 인식을 하거나 이건 다른 제품이거나 다른 기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로는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이 혼자 작업해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관리하면서 혼자 하다 보니까 다른 포맷으로 어떤 퍼블리싱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들과 협업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제품의 어떤 스펙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이게 뭐 매뉴얼이라든지 카탈로그의 제품 어떤 그 스펙들을 제대로 이제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테크니컬 라이터가 이런 것들 회람을 또 돌려야 돼요. 예. 제대로 이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맞는 건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이제 소비가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포맷으로 퍼블리싱이 되다 보니까 뭐 인쇄를 위해서 일단은 뭐 매뉴얼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HTML 외부로도 이제 퍼블리싱해야 된다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또 다시 이거를 그런 이제 다른 저작 코딩이라든지 저작 도구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 또 퍼블리싱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또 추가로 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에 낮은 능률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작업들을 계속 같이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전원 그 스펙에서 어떤 전원의 값이 변경이 되면 그 전원이 적용되어 있는 어떤 모든 문서들은 다 그래도 사람이 인지하고 물론 이제 관리가 잘 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문서들을 일괄적으로 여서 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그 내용이 정확히 바뀌었는지를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적용하고 여기는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유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데이터조차도 신뢰가 안 가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 그거를 또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 과정 또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구조화를 이제 뭐 제가 이제 개선 방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구조화는 어떻게 되느냐. 뭐 CMS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 솔루션이 돼서 해결법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저희가 좀 사용했던 그 사진 같은 경우인데 기존에 만약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컨텐츠들이 쌓여 있다면 이렇게 잘 정리만 한다고 해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둘 다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솔루션 하나를 뭐 사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렇게 구조한다고 해서 이 활용성이 높아지거나 어떤 크게 개선 효과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솔루션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구조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뭐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갖고 계시는 컨텐츠들을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A라는 회사의 뭐 매뉴얼하고 B라는 회사의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이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프로세스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한 페이지의 매뉴얼, 뭐 똑같은 뭐 만약에 냉장고 A라는 냉장고 그 제품의 매뉴얼하고 B사의 냉장고 매뉴얼이 할지라도 이 한 페이지의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 다를 겁니다. 저희는 뭐 여러 회사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극명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멋지할 수 있고 그 단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이 분석을 할 때 기존 컨텐츠뿐만 아니고 향후 이제 만들어낼 뭐 구조화를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구조화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되면 향후 만들어야 될 어떤 그런 컨텐츠들도 이러한 이제 기준에 이어서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전과 같이 어떤 문서, 딱 독립된 문서만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기준, 내부적인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를 작성하고 구조화시키는 데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만드셔야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는 것들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적인 환경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좋은 솔루션, 많이 쓰는 솔루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부적인 환경, 뭐 서버, 물리적인 환경인 서버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자들의 어떤 숙련도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희 회사가 한 8년 전부터 뭐 XML이라든지 디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뭐 한계가 뭐냐면 이제 저희 뭐 개발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코딩하는 개발자들은 쉬울 텐데 저희 같은 테크니컬 라이터라든지 이런 TC 관련된 작업자들은 코딩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코딩을 하는 데까지 딱 다다르게 되면은 되게 이제 뭐 이게 코딩까지를 해야지 XML에 대해 디테일을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면서 조금 진입장벽을 다 인정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솔루션이 더 파워풀하게 그런 인력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이 다 선정이 됐으면 이제 실제로 그 솔루션에 올라가는 컨텐츠들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새로운 컨텐츠들은. 근데 이제 기존과 같이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저희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컨텐츠가 어느 환경에서 쓰일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그냥 매뉴얼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 문장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DB화되고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확한 그 내부 기준에 맞게 작성이 돼야 여기도 쓸 수 있고 뭐 홈페이지도 갖다 쓸 수 있고 리플레이스도 쓸 수 있다라는 건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내부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실제로 구조하고 분석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저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를 좀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솔루션 안에서 동작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그다음에 뭐 숫자라는 게 이제 값이죠. 변동할 수 있는 값들, 그다음에 이미지, 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우리는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숫자와 이미지를 하나의 파라그래프를 묶어서 우리는 그걸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문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근데 그래서 전원하고 버튼을 용어 처리해서 베리어블 즉 변화할 수 있는 값으로 제치하면 다른 용어를 써서도 충분히 그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기 위해서 누릅니다를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 다른 용어를 제치하면서 수많은 문장을 자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버튼을 눌렀구나 이번에는 스위치를 킨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라이팅한다는 거는 자체는 이제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문단 어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 업체 중에서는 그냥 그 단위 자체를 그냥 뭐 장, 뭐 챕터 뭐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걸 실제 운영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나중에는 그 업체는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제품 자체가 아주 서비스나 제품 자체가 단순해서 우리는 뭐 이 한 페이지가 되는 이 컨텐츠 자체가 묶여서 움직인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기업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뭐 많은 제품들과 많은 부서들, 그다음에 많은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퍼블리싱이 되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언어들. 뭐 언어도 뭐 영어도 뭐 이런 영어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컨텐츠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실 건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포맷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뭐 인쇄 PDF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HTML은 이제 웹뿐만 아니고 이제 앱 모바일에서 이제 앱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거고 뭐 더 특별한 어떤 포맷을 가진 이제 이북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스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서는 이제 뭐 XML로 이제 데이터 컨텐츠가 익스포트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다른 환경에서 얼마든지 또 포터블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컨텐츠의 분류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 버튼을 뭐 2번 누릅니다. 뭐 숫자가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안에 컨텐츠가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 컨텐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정보가 아니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퓨어한 텍스트나 이제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아주 고퀄리티, 뭐 그냥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도 뭐 3메가, 4메가씩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놓죠. 근데 3메가, 4메가를 만약에 웹에다 올리면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겠죠. 그걸 또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데이터 정보를 퓨어하게 올릴 수 있다. 이제 올리는 부분을 이제 컨텐츠라고 이제 명명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스타일로 입힐 것이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전원 투입해서 버튼을 누른다라는 그 문장 하나를 인쇄를 할 때는 어떤 폰트에 어떤 크기, 어떤 색깔로 입힐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웹 매뉴얼에 올릴 때는 어떤 폰트, 어떤 색깔로, 어떤 크기로 할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알맹이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겉모습이 되겠죠. 옷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옷으로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이냐가 좀 달라.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원 투입을 해서 버튼을 누릅니다라는 이 문장이 뭐 어떤 뭐 맑은 코딕에 뭐 이탈릭체에 뭐 빨간색을 가지고 뭐 14포인트를 가진 문장까지 결정이 되면 이 컨텐츠를 어디 위치에 놓을 것이냐, 그렇죠? 뭐 인쇄되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또 뭐 HTML이면은 뭐 HTML에는 이제 페이지라는 이제 개념 없고 이제 파일 개념으로 가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어느 위치를 또 놓을 것이냐, 이런 이제 위치 정보를 가지고 되면은 하나의 이제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구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제가 이제 앞선 장표에서 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조화 기준을 만드는데. 아마 지금 각 회사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 문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한 페이지만 기억이 남는 거라도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잘라서 어떤 유닛 단위로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자를 수가 있을까? 뭐 이미지는 이미지 하나로 분리할 수 있을지,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PL 쪽, 이런 부분에 대한 문장들, 이런 것들은 과연 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전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젖은 손으로 뭐 파워 케이블을 뭐 빼지 마십시오, 뭐 꼽지 마십시오, 이런 문장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뭐 분리를 할 수 있을까? 모은다면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태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만 또 생각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서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관계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마케팅도 있을 수 있고, 뭐 개발자, 뭐 엔지니어들, 그분들이 다 컨텐츠를 초기에 만들 때부터 같이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 그 담당자분만 혼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같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협의하고 도출하고, 또 거기서 또 모의로 한번 뭐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컨설팅해 온 바로는 전체 기간의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데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고 계약하고 시작하면 급하시니까 막 솔루션 막 배워야 되고, 막 기능 뭐 있고, 막 이것만 원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 해도 이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재작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 회사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구조화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냥 매뉴얼 요거 그대로 그냥 올려주십시오. 근데 올려놓으면 아무런 쓸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맵,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그 기존의 컨텐츠가 이제 어떤 솔루션, 그래서 구조화 이제 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표현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실제로 DB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DB라는 게 뭐 그냥 허공에 떠도는 뭐 먼지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모아놨는데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문서에서 뭐 TOC 같은 게 필요하죠. 그렇죠? 트리 구조에 가진 TOC. 이런 것들도 아주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대목차, 뭐 중목차, 소목차가 있다는데, 뭐 중목차하고 소목차 사이에는 뭐 본문이 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더라도 뭐 텍스트만 들어간다. 아니면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의 룰을 정하셔야 돼요.
뭐 내키는 대로 아니 나는 소목차하고 중목차 사이에 내가 뭐 필요한 내용들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그런 룰을 이렇게 막 임의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 때는 저렇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앞서서 이제 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지기 위한 것들도 정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편집이라든지 디자인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 디자인 하더라도. 근데 이제 솔루션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게 되면 더 이상 똑같은 어떤 그 레벨의 콘텐츠는 더 이상 중복돼서 편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뭐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말씀드렸는데 대제목의 어떤 뭐 폰트나 스타일을 매겼으면 이 대목차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메타데이터를 뭐 대목차로 지정해 놓으면 항상 이 스타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는 그 스타일은 인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를 대목차인데 뭐냐 외부로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스타일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웹 같은 경우도 이제 CSS. 이제 CSS는 솔루션 상에서 자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뭐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솔루션으로 이제 CSS를 개발하게 되면은 가비지 태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떤 사용성을 많이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는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별도로 직접 코딩하는 걸 뭐 권장해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아주 깨끗이 나올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건 어떤 솔루션이든 상관없어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솔루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걸 설명드렸다면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화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면 새로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들,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 것인가. 이전에는 뭐 그냥 문서만의 어떤 목적에서 단순하게 작성이 됐다면 이제는 솔루션과 그다음에 이런 CMS의 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만드시려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뭐 용어라든지 라이팅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순차적 설명 같은 경우는 뭐 동사를 먼저 쓴다든지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동명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뭐 사이즈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컬러 인쇄를 뭐 염두에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이미지 작성 자체를 제작 자체를 그런 기준을 가져서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도구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조와 기준을 만들고 어떤 준비가 다 된 상태면 도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뭘까? 이거는 정말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작업자분들의 어떤 그 숙련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해도,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만 다루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 저작 도구를 다루는 데는 조금 많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MS 오피스를 베이스로 하는 CMS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유려한 어떤 레이아웃이 필요 없기 때문에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문서를 퍼블리싱 하겠다면 그런 거에 맞는 또 CMS도 있습니다. 그냥 담당자들. 누구가 이거를 쓸 것인가, 이 솔루션이라든지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 구조화에 관련된 컨텐츠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 이 스테이크홀더들을 지정하셔야 돼요. 지정하고 또 뭐 많다 그러면 줄일 수도 있고 줄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하에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일관성 있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 시스템. 하나의 솔루션 안에는 당연히 뭐 DB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독으로 그 안에 있는 DB만을 쓰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뭐 주변에 있는 뭐 ERP라든지 아니면 뭐 캐툴에 들어가 있는 TM에 있는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서 그대로 쓰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또 다시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물 사용 환경, 그래서 뭐 인쇄물을 쓸 건지, 뭐 PDF인지 HTML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솔루션이 어떤 또 선택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죠. 네, 마이그레이션은 실제로 뭐 많은 업체들하고 저희가 이제 뭐 미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CMS 이런 솔루션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아주 뭐 메이저한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솔루션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이거 이제 뭐 얼마 안 가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유럽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은 대부분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DB 자체가 오픈 소스 DB이기 때문에 그 솔루션 자체는 망해도 솔루션 자체는 뭐 비용적으로 아까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컨텐츠겠죠. 컨텐츠들은 다른 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에 충분히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솔루션이 선정돼서 실제로 이제 그 모든 게 마이그레이션에서 올라가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게 조금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고 나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모든 컨텐츠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컨텐츠는 아까 말했던 스타일이라든지 뭐 데이터 맵이라든지 레이아웃 이런 것들도 다 컨텐츠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DB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테크니컬 라이터가 내가 이번에는 뭐 한 페이지짜리 뭐 뭔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원하는 컨텐츠를 찾습니다. 검색을 해서 찾죠. 물론 없으면 여기서 신규 또 문장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여기서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만든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또 스타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를 할 건지, 이 한 페이지짜리를 인쇄로 퍼블리싱 할 건지, 외부로 퍼블리싱 할 건지, 그럼 거기에 맞는 스타일 셋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인쇄를 하겠다. 그럼 요것들이 이 스타일 셋에 맞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로 제가 이제 선출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 셋은 먹여졌지만 이제 순서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 문서에 대한 상관관계라든지 위치 정보를 내가 정리하겠다. 요거를 뭐 아직까지는 업계에서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뭐 예전에는 어셈블 한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정보를 이렇게 놓는다는 표현으로 해서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냥 한글로 조합이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위치 정보를 가지게 되면은 각각의 컨텐츠들이 위치를 가지고 놓이게 되는 거죠. 뭐 페이지면 페이지, 뭐 HTML 파일 내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퍼블리싱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뭐 PDF는 PDF, HTML. 그래서 앞서 그 솔루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구조화된 이후의 라이터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뭐 카피 앤 페이스트 뭐 이렇게 막 힘든 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고 나서는 이런 작업들로 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솔루션을 도입하고 뭐 컨텐츠를 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되진 않아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보통 업계에서는 3년 이상 정도 활용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는 편이고 실제로 저희 이제 거래하고 컨설팅 했던 업체는 그런 효과를 3년 되더니 이제 많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는 이런 시스템 상에서 작업하게 되면 본인이 만든 데이터보다 남이 만든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의미가 없고 키워드 아니면 뭐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말씀드렸지만 아까 컨텐츠 단위가 문장이냐 뭐냐에 따라서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문단 단위면 문단 단위, 아니면 퍼블리싱된 어떤 머티리얼 단위, 뭐 스트링 단위면 스트링 단위 이런 걸로 다 단위로 이제 검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검색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 어떤 A라는 모델을 퍼블리싱해서 매뉴얼 만들었는데 이번에 A-1로 파생이 된 모델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A를 불러다가 -1에 대한 작업만 해도 되는 거죠. 굳이 뭐 다른 것들 가져올 필요 없이. 그다음에 이력 관리. 검색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내가 이제 사용하려고 해도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됐고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는
뭐 잘 모르면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전에는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이런 문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문장이 삭제됐거나 아니면 수정이 됐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에 파워가 분명히 12V라고 기억하고 있고 이 제품도 똑같은 그 파워를 썼는데 이번에 14V로 나온 거죠. 12V는 어디 갔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이력을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파워 모듈이 원천적으로 개발해서 사내 정책상 12V를 14V로 써게 됐다. 그러면 이제 뭐 12V는 컨텐츠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이력들을 이제 포함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삭제. 이제 다른 업체에서 제가 듣는 건데 이제 실제로 삭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되는 것도. 예를 들면 검색도 아무리 뭐 여러 키워드를 조합하고 잘 검색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판단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빈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보관은 실제로 어떤 시스템상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 뭐 백업이라든지 롤백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콤에서 이제 CMS 상에 있는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제 정의한 거를 제가 좀 발췌해온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업들로 이제는 라이터들이 일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뭐 크리에이트는 예를 들면 신제품이 많이 나오더라도 신제품 안에서도 뭐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의 제품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승인 보류, 그냥 뭐 내가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제품 아니 컨텐츠에 릴리즈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이것들을 승인하고 보류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릿, 그게 인쇄에서라든지 아니면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 템플릿 선택하고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퍼블리싱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많은 작업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물론 혹시 이제 구조한다고 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주 뭐 디테일한 어떤 프로세스를 기대하셨다면은 조금 차이는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각 기업 내 어떤 컨텐츠들을 생성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거는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자정부 4.0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컨텐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쭉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한 3, 4년 동안 겪으면서 느꼈던 건 확실히 중복적인 작업이 이제 줄어든다. 뭐 극단적으로 뭐 저희가 경험한 게 아니라 고객이 이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한 80%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펙이 바뀌었는데 각각 문서에 다 적응하고 뭐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게 아무래도 솔루션 자체가 서버니까 서버에서 한 포인트만 받고 적용하는 데는 뭐 거의 시간이 들지 않고 이제 눈으로 물론 그래도 육안으로는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만 드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버 베이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품질이죠. 서버에 있는 컨텐츠가 품질이 없으면 품질이 낮으면 일관성 없이 또 품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서 컨트롤하시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품질을 때 컨트롤하는 데 좋겠죠. 그리고 다 웬만한 다 솔루션들이 퍼블리싱 엔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HTML이라든지 뭐 PDF라든지 이런 이제 포맷들을 바로바로 여기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문 편집이라든지 뭐 아니면 HTML을 위한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비용들을 이제 줄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 제가 기업 담당자라면 제일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희야 물론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담당자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너무나 힘들다는 걸 저희한테 토로하시죠. 뭐 어느 개발자는 뭐 도움도 안 주고 뭐 회람을 돌렸더니 보지도 않고 뭐 메일도 회신도 안 오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그 데이터는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그 담당자분들이 다 책임이 져야 되는 거죠. 뭐 스펙을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자라든지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올린 데이터를 최종의 데이터는 그 값이 뭔지 모르지만 테크니컬 라이터는 그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게 12V인지 14V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화를 하게 되면은 뭐 그래서 좀 명언은 잘 못하지만 좀 정리를 했는데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빠르게 능률적으로 그다음에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게 좀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할 수는 없지만 구조화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환경,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이렇게 일하시는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좀 재미있게 제가 뭐 그림을 이제 뭐 이렇게 좀 도용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바퀴만 바꿔도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뭐 이게 만약에 이제 구조화라든지 어떤 솔루션이라고 치면 편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 이제 바쁘죠, 뭐 하는 지금 당장 이걸 편집해서 내보내고 퍼블리싱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거를 바퀴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죠? 비용이 들어가고 이거를 바꾸는데 어떤 기술이라든지 시간이 또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여기 동그란 바퀴를 달게 되면 경사면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실제로 CMS를 운영하면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사면에서 뭐 브레이크를 뭐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사람인데고는 이걸 달면서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인력적인 부분.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고 컨텐츠를 올리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아주 뭐 정확하고 명확하고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할 수 없겠지만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실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할 수 있거든요. 이건 솔루션과 상관없이 실제로 선행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솔루션이든 나중을 이제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 발표하고 아까 발표하고 묶어. 예, 오늘 저희가 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 끝인데 궁금하신 게 없어요? 혹시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뭐 저희한테 문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여기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뭐 저희가 뭐 방문 드릴 수도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거라든지 아는 내용들은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